예, 오늘 저희들이 그 설명의 목적이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25년에 3월 8일 날 강북중앙교에서 그때는 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하는데 정비계획이 뭐냐면은 재건축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비라는 말은 재건축이라는 말이거든요.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설명회를 한 11개월 전에 3월 8일 날 했었고요.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추진위 설립에 대한 설명회에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오늘 있을 거고요. 추진위가 뭐냐면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입니다. 여러분 조합 설립 하잖아요. 재건축 이야기하면 조합 정도는 다 들어봤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추진위 하게 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본 설명회는 2월 28일이에요. 근데 오늘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에도 한번 하고 오늘도 지금 한번 하는 사전 설명회거든요. 왜 사전 설명회를 하느냐면은 딴 단지들은 사실 본 설명회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국회의원 오시고 구청장님 오시고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19단지는 다르잖아요. 왜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사전 설명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설명회 하면 700명, 800명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손 들고 내 궁금한 거 묻기가 힘들잖아요. 사전 설명회 오늘 여기 가까운데 전부 다 이웃분들이니까 제가 뭐 설명회 하면은 내용들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끝나고 난 뒤에 손 들고 궁금증 다 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뭐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에 했고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열정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형식을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소유자분들을 위한 진정한 설명회를 사전 설명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을 다 받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는 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재건축 준비위원회 전화번호입니다. 요 꼭 기억하셨다가 또 집에 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전화번호로 꼭 전화 연락 주세요. 뭐 궁금증 다 풀어드릴게요. 우리 19단지 재건축 사업은 아까 말한 제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 설립 요렇게 지금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재건축 전체 준비위원회 모토가 이깁니다. 열린 재건축 사업 이렇게 본 설명회 있기 전에 사전 설명회 하고 작년에도 소규모 설명 24일에 총 한 35회에 관련된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열린 거리고 여러분들과 주민들과 소통하는 재건축 준비위원회 이런 모토를 세웠어요. 전체적인 저희들 활동 또 밴더에서도 제가 뭐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모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9단지 사계절 여기 확 있고 이 여름의 모습입니다. 사계절은 보시죠. 가을입니다. 야, 여기에 우리 이런 좋은 천변이 있는 강변에 있는 리버타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40층, 41층 여기에 뭡니까? 시드큐브와 이 같은 높이의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명품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이 중랑천변에 영구 조망권이 확보된 이런 아파트입니다. 다른 아파트가 다릅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강변에 영구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가 재건축 뒤에 47층이 되는 아파트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아까 말한 어떤 분이 이야기해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추가 분담금인데 추가 분담금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명품 아파트가 나온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이게 겨울입니다. 지금 계절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나 많이 부동산이 많이 얼어붙어가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입니다. 이런 계절과 우리 이제 노도강이나 이런 데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시작했죠. 제가 29평 보니까 전번에 최고점에 우리가 11억 5천에 29평 기준으로 거래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점이 7억 2천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9억 2천까지 이제 한 2억이 회복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반 온 것 같아요. 11억 5천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이 겨울이 오늘 춥지만 이제 벌써 얼음 밑에 물이 흐르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꽃피는 사계절이 이제 우리 19단지에 오고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 환경도 그렇고 재건축이 되면 이런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계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벌써 통과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 재건축이 되려면 서울시 기본계획과 요 지구 단위 계획 요거에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면은 큰 숲이 이렇게 서울 시내가 2030이라면은 서울 창동 지역에 대한 요 소 단위의 숲을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동 19단지 주위로 9개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 재건축이 되면 우리 단지도 1760년 재건축이 되면 한 3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어떤 그것의 수요를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러 인프라, 뭐 전기, 물, 수도, 하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요게 돼야 그 다음에 요 정비구역 아까 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구 지정되고 추진이 설립되는 요런 게 옛날의 법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건축이 이게 단계 가니까 14년, 18년, 20년도 넘게 걸리죠. 그런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 계획과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을 작년 25년 8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은 작년 9월 25일 날 공람을 해가 아예 확정고시가 안 났고 여기 정비 계획도 저희들이 2월 다다음 주에 신청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옛날 같으면 이게 되고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재건축 속도가 최소 5, 6년 짧게는 한 4년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줄어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정비계획 수립, 추진이 설립, 조합 설립 각각 동의서를 구해야 돼요. 여기 50%, 여기 50%, 여기 70%. 그런데 이제가 동의서 간주제라고 하면 한 번만 걷으면은 뒤편에 안 걷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이 이번에 50%를 걷잖아요. 50% 걷고 난제 조합세 70% 새로 걷는 게 아니라 안 내신 분 20%만 걷으면 돼요. 그럼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리고 걷는 것도 이제 전자투표를 할 거예요. 우리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다 상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전자투표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들 관례로 추진이 설립 몇 개월 걸렸냐 동의서를 3개월만 하면 된대 일반적으로. 그럼 옛날 같으면 1년, 2년이 걸렸잖아요. 이제는 대체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전자로 하니까 3개월만 하야 돼. 그러면 얼마나 빨리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 설립까지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요게 오늘 희소식입니다. 아까 추진 분담금 말고 요 좋은 소식이겠죠. 요거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아까 요약하자면은 저희들이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 민간 자율 추진위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조합 설립, 시공사 이런 데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요거 이제 조금은 이제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은 아까 말한 작년에 3월 8일 날 정비계획 수립에 강북중앙교에서 이렇게 발표 한 750분 정도 오셨는데 주민분들이 오고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동의서 진구를 하면서 소규모 설명을 여기서 26회를 제가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 많은 분들 여러분들 익숙하게 될 만큼 제가 많이 했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하계 저희들 제주의 세미나 재건축 세미나도 한 4회 정도 했었고요. 아까 말한 추진이 설립 방식 우리가 옛날에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 그게 또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난 여름에 주민분 불러놓고 여기서 3회에 걸쳐 세미나나 여러 가지 선호도 조사 그런 것도 진행했었죠.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가지고 열람 이런 행사들을 작년에 쭉 했던 겁니다. 뒤편에 그런 행사했던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이 원장님 했었던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회 했던 거 그리고 참 정비사업 여기 동의서 50% 진구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48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일찍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비계획 수립 신청할 때 50%가 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완료하고
지구 지정될 때까지 50%만 하면 돼.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늦춰가지고 하여튼 일단 결론적으로 이미 요 부분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미나했던 장면 그리고 뭐 아까 말하는 신탁이냐 조합 방식이냐 설명해서 신탁사나 시공사를 많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호도 조사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도 행사도 했었고요. 각 9월 11일 날, 9월 13일 날, 9월 19일 날 이런 설명회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공지원 주민자율 추진위 방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작년에 6월 달에 공람을 한다 그러는데 계속 늦어져가 9월 달에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여기 창동 19단지고 창동 19단지를 주위에 9개 단지가 창동 역세권 택지지구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긴 여기 용어가 되어 있고요. 요걸 통째로 개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밀도 계획이라 밀도 계획은 얼마?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전체적인 용도 요거를 정하는 거예요. 최대치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이 듣고 계신 진지한 분 아십니까? 이거 학원에서 공부할 때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 작년에 예.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과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요 부분들을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뭐 공공 통로가 나오고 여기 입체 보행교 나오고 여기 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되고 도로도 확보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계획하고 거의 같게 됐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만약 우리가 계획들이 좀 틀어졌다면 여러 가지 사업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컨설팅하는 업체가 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대로 거의 변하지 않게 사업성이 나왔다. 이렇게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까 말한 지구 단위 계획 공람이 되고 이거는 서울 지금 현재 도봉구청과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매년 9월 달에 결정고시가 나올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2월 중순쯤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한 6회 정도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2회일 수도 있고 6회 최대 6회 한 해의 자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하면 6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돼가 있는데 저희들 19단지에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전망하느냐 잘 될 거냐 빨리 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 나왔던 내용하고 저희들 정비계획도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부분들도 무난히 쉽게 간다. 제가 타 단지 좀 비교해서 미안한데 딴 단지들은 뭐 고도 제한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같이 가도 이 속도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 그러면은 요 부분들과 동시에 저희들이 현재 2월 28일 날 본 추진위 설립 설명을 하고 현재 여기 사전 설명하고 이것들을 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결과가 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럼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재건축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 지금 작년에 무슨 소식 들었습니까? 목동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목동에 여기 지구 지정돼 가지고 많이 된다고 이 조합 설립까지도 조합 설립이 목동도 빨리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뭐 3개월 만에 조합 설립 총회하고 이런다 그러답니까? 우리도 올해와 매년에 목동하고 거의 1년 차이 안 나게 속도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하실까요? 우리 재건축 속도가 어느 정도 간다? 목동하고 1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있는 상가 2개 그리고 교회가 우리 재건축 사업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상가와 교회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어려움들이 3가지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상가 자체들이 내부적으로 상가 여기 94개잖아요. 각각 협의체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론된 이야기가 없어서 첫 번째 이유 어려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사업 단계가 초기 계획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상가 사람들은 협의하면서 결정된 어떤 안을 가져오래요. 우리는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단계 계획 단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추진이 준비 단계다 보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세 가지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빠졌는데 앞으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는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래서 사업시 자체가 면적이 9만 5천이었는데 9만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세대수도 좀 줄고 사업성도 조금 작년보다 조금은 그렇게 있겠죠.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조합 설립이나 사업 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설득회가 합류하도록 그래가 사업성도 다시 높이겠다. 세대수도 높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참 요거 하나 빠졌네. 여기 현재는 우리 공원 위치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 위쪽에 있어요. 여기 뭡니까? 노곡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월천근린공원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공원을 연결되게 이렇게 했는데 요 안도 있고 또 두 번째 안. 공원을 철도변은 이쪽 안도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도 아까 그 안도 괜찮고 요 안도 괜찮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여기 동아파트와 18단지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말한 이게 우리도 좋지만 우리 이웃도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창동 지구 역세 건축은 그래서 요렇게 동화도 연결하고 18단지도 요렇게 연결하는 요것이 확정되면은 요렇게 가고 안 그러면은 저희들은 요렇게 또 가는 것도 두 가지 하는 방법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요게 이제 세대 수가 2,800 작년에는 3,000세대가 넘었는데 좀 줄었죠. 아까 말한 여기 상가 두 개가 저희들이 제외됐죠. 여기 재건축 교회도 제외됐습니다. 교회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안 돼 가지고 원래 여기 존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여기 세대 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이렇게 하고 이 부분들은 뒤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빠지는 바람에 사업이 좀 규모가 줄었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되기 전에 각 평형별로 요 세대수고 요렇게 1764대. 저희들 단지가 특징이 뭡니까? 중공아파트인데 중소형대 위주로 돼 있다. 이게 대부분 중공아파트가 됩니까? 20평대 전후로 한 소형 아파트예요. 저희들 아파트의 특징이 이렇게 38평, 36평도 꽤 있는 3점 이런 중대형 아파트. 그래서 뭡니까? 저희들이 용적률도 좋지만 평균 대지 지분율이 현재 16.5%로 좋아.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그런데 평형한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8평도 있지만 이제는 33평이 523세대 그까지 합쳐 가지고 임대까지 좋으면 1000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40평이 340세대. 그다음에 45평이 166세대 이래. 우리 도봉구 창동 이 일대에서 제일 좋은 북한산 아이파크가 좋죠. 좀 인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대형이니까. 그러면 우리 단지도 뭡니까? 이제 40평, 45평이 있는 중대형 아파트로 저희들이 탈바꿈하게 된다. 재건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대형. 아버님 아까 추가 분담금만 했다. 이것도 추가 하나 할게요. 이제 추가 분담금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중대형 아파트의 고급 아파트가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좀 아쉽게 교회하고 상가가 빠지는 바람에 요 세대수가 좀 분양 세대수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종전 대비 일반 분양소가 41점 여전히 높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팔아가지고 그 파는 돈으로 가지고 재건축을 하니까 우리가 추가 분담금 사업성이 올라가고 추가 분담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성에서 딴 단지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주공 아파트 해봐야 10% 20%예요. 저희들은 40.6%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만큼 비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건축 사업성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고 추가 분담금 줄면 뭡니까?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문동에 그 이문 3구역 아이파크 자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거기에 그 25평대가 평당 6천만 원으로 거래가 실거래가 됐어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아까 말한 734세대를 그렇게 그보다도 더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아까 말한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내용 경제성 분석을 했는 자료입니다. 뭐 큰 거 이거는 딴 거 보고 공사비가 작년에는 그 750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800으로 좀 높게 잡아서 현실을 좀 반영한다고 공사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뭐 회의할 때 800도 좀 낮지 않느냐, 조금 낮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릴게요. 오늘 나중에 공사비 질문하세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공사비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사비 전체적인 공사가 1조 1000억대 공사, 순공사만 1조 1000억대 공사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라는 거는 그러면 이 공사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 빌려와야 PF가 돈을 빌려하고 이주비 빌려야 돼, 공사비 빌려. 그러면 그런 금융비나 조합도 운영이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 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공사비만 팔려면 평당 1,024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평당. 예, 이런 비용.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4천억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사업성이 좋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반 분양가를 평당 4,500, 34평 기준으로 4,300만 원을 잡았어요. 지난번에는 3,800만 원을 잡았는데 4,300만 한 500만 원을 올렸어요. 왜? 아까 말한 그런 현실들을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낮게 잡았겠죠. 아까 이문뉴타운 얼마나 그랬어요? 6천만 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문뉴타운보다 이거 입지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일반 분양 가격이 뭐 6천, 7천, 8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분양 수익이 3조 원 공사입니다. 이 사업비가 여러분. 그리고 비례율이 117.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요게 아까 계획 단계잖아요. 그것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견 건설회사는 토문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 설계를 기본적인 바탕 안에서 나온 세대수 건축 계획이고 그걸 아까 말한 건축비와 그리고 일반 분양을 계산해서 낸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오늘 추정 분담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추정 분담금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노란색 된 부분들은 환급되는 거, 돈을 원래 돌려받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게 사진 많이 찍으시네. 좀 이따 사진 찍으면 보내드릴게요. 자,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종전, 요게 평형수고, 요게 권리가는 뭡니까? 감정가에다가 비례율 110.4%를 곱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 요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우리가 새로 재건축이 되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예요. 이렇게. 일반 분양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이렇게가 돼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걸 뺀 차액을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추정한 거예요. 자, 25평대를 보면은 같은 25평을 가면은 1억 2,400만 원 정도 요 추정 분담금. 그다음에 여기 29평을 생각하면은 요것들을 30평에 적용해 하면은 1억 6,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32.7평 요거는 33평과 같이 된 때 동의 1억 7,400만 원. 그리고 38평 요거는 40평가 했을 때 1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동일 평형 때는 제일 많은 게 1억 7천, 작은 게 1억 2천 요 정도로 추정 분담금이 나왔어요. 지난번하고 조금은 늘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렸잖아요. 그 대신 일반 분양도 올렸는데 또 사업 규모도 아까 말한 상가가 빠지는 바람에 축소되는 이런 원인이 있어 조금은 조정입니다. 큰 변화는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뭐 건축비는 오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물가 오르는데 그건 사실 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해치가 된다. 그럼 우리가 같이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 단지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추정 분담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하고 다른 거다. 요게 아까 아버님 순수한 추정 분담금 요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의 요소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아까 말한 추정 분담금 이외에 우리가 아유 목이 좀 마르네. 이에 우리 아파트에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 다 드린 거니까 요거는 좀 목소리를 제가 좀 낮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천에 이게 영구 조망권이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이렇게 앞으로 조망권이 노곡중학교, 월천초등학교 학교가 간격이 좋고요. 이쪽도 경원선 지화되면은 영구 조망. 그러면 270도가 저희들이 영구 조망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 이런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좀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 이 아파트 계신 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40몇 층이 된다면 이 조망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게 비교가 되겠죠. 서울 시내 이 아파트가 문제야.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습니다. 주위에 재건축이 다 되면은 40몇 층 다 될 거 아닙니까? 용적률이 그만큼 높아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조망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망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추정 분담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이룰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감도예요. 이쪽은 수변 특화라 해가지고 못 올리는 요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상계주공 3단지나 이 중량천변에는 요게 여기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찍으세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투시도.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요. 아까 영구 조망권이 됐잖아요. 우리 조합원분들은 아까 일반 분양은 아까 700 몇 세대 있죠. 요 부분에 배치를 하고 1층부터 15층까지 배치하고 팔고 조합원들은 최소 15층, 여기서 한 층간 내려 14층 이울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건축 10년 기다려가지고 여기 3층, 4층, 1층 배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15층 이상 간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만약에 동호수 추첨하는데 손 떨리잖아요. 딴 데는 일반 분양이 없어가 내가 1층, 2층 배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원밸리 가면 아시죠? 강남에. 거기는 같은 동, 같은 호, 그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20억, 30억 차이 납니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우리 앞으로 창동 이 주위가 개발되고 입지가 올라가고 재건축이 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 저층하고 이 고층하고 차이가 5, 6억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저층에 비해서 벌써 조합원들은 5, 6억을 벌고 가는 거예요. 아까 추가 분담금이 1억 2천인데 이것만 해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정 분담금만 이야기하지만 이걸 보세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동의 배치.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게 그 고층에 살기 싫다. 한 12층, 10층. 제가 분명히 약속드려요. 그 부분들 우선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저층에 가실 분들은. 그럼 저희들 조합에서는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추정 분담금만 보지 마시고요. 재건축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삼계동이나 여기 창동 일대가 다 재건축이 된다면 시드큐브 같은 저런 높은 아파트가 쭉 들어서는데 내 아파트는 저 5층, 6층 이렇게 있으면 조망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아파트하고 이런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창동 일대가 입지가 좋아지고 아파트가 재건축 명칭된 아파트인데 내 아파트는 3층이야, 4층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15, 30 몇 층 이 조망권이 있다면 금상첨화라 그러잖아 이걸요. 우리가 금상첨화 될 겁니다. 그런 분들 보고 여러분들 다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리고 저희들 아파트는 전체적인 남향으로 해가지고 입지가 대지가 커가지고 남향을 광폭 설계 포베이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7.5m 광폭.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아파트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고 요 천장고가 2.5m, 보통 2.3이죠. 20cm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까 47층까지 높이면 얼마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땅 대지가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아버님 지금 아까 우리 그 추정 분담금 말고도 지금 이런 몇 가지가 지금 좋은 점이 오늘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이게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고급 아파트의 특징 아닙니까? 얼마나 집이 넓고 보이고 좋겠습니까? 이 천장고 20cm 넓은 게. 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부분 판상형, 타워형 설계가 아니고 판상형 설계다 보니까
전면 발코니, 후면 발코니 확장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안목 설계가 돼가 안목의 눈높 요 보이는 요 설계에 돼 가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총 합쳐 가지고 만약에 21평 가지신 분이 25평을 선택하게 되면은 실평수가 31평, 10평이 더 늘어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는 전부 다 타워형이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똑같은 집 구하러 오는 사람이 25평인데 여기는 30평이래. 어떤 집을 하겠어요? 그럼 임대료가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매매 가격이 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 단지는 이 대지가 넓고 남향이라든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자, 이거는 34평대예요. 31평에서 34평에 가면 43평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하나 더 설명할 거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다음에 추가 분담금 걱정하시는 분이 있죠. 굳이 큰 평수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30몇 평 되면은 38평이 34평 되면은 한 것 받잖아요. 그러면 실평수는 옛날 내가 쓰던 평수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이거에서 동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르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은 조금 큰 평, 몇 평까지 현재 평수에서 5평 정도 크게 갈 수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상계동이나 딴 지역에 창동이나 딴 지역에 자기 평수 가기도 힘들어요. 내가 현재 15평인데 재건축회가 겨우 17평, 18평 간다고 생각하면 20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거기는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제가 여러분들 25평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평대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게 아까 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9단지 재건축만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개발되는 환경까지도 다 개발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또 크다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우리 조합 설립하고 추진위 설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GTX는 올 3월 달에 거기 중재 거기서 한답니다. 기재부하고 교통부하고 현대건설하고 합의회가 결정되면은 새로 착공을 한답니다. 그 이외에 동부간선 지하 이쪽도 해결되고 창동 차량 기지도 6월 달부터 이제 이전이 시작됐다면 저 진적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뭐 아레나 이것도 공사가 내년 7월 달에 완공을 하고 민자 역사 여기도 지금 3월 달에 오픈하고 7월 달에 그랜드 오픈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재건축과 간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아까 이문뉴타운 부러웠죠. 25평 평당 6천만 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GTX 들어서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건축까지 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문뉴타운 아까 이 이야기가 평당 요게 6,200만 원 이게 쭉 여기 뭡니까? 우리가 이미 왕승리 여기 텐질리하고 여기 왕성이 됐잖아요. 청량리 L64 65죠. 거기 어떻게 가격이 19억 뭐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문뉴타운 지금 가운데 역세권 여기도 개발해 서울은 아이파크 작년에 4,1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벌써 프리미엄이 3억, 4억 붙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붙어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여기야. 지금 지난주에 그 국토부에 목요일 날 매일 발표하는 노원구에서 엄청 거래도 많이 됐고 올랐잖아요. 2.5%. 여기 도봉구 1.5%. 도봉구 지금 이미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그게 진도가 늦어졌어요. 발표가 늦지 실제 이미 거래가 많이 돼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발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과 그게 올라가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겠어요? 아까 일반 분양 추정가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추정 분담금이 줄어들어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만큼 또 일반 분양가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좋으니까 추정 분담금 우리가 추가할 분담금도 줄어들잖아요. 그래 2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아파트는 오르면은 아파트가 그 오르는 만큼 내가 만약 5천만 원 오르면 5천만 원이 오르지만 저희들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오르는 거예요. 왜? 아파트도 오르지만 우리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 추동군함이 주고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배의 효과예요. 2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 신축 가격 이문뉴타운 저 서울 아이파크 가격이 얼마 되는지 보세요. 아, 거기서 1억 올라면 우리는 2억이 올랐구나 생각, 2억이 오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제가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재건축을 하는 컨셉이에요. 만약에 5년 전에 6년 전에 재건축을 했더라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공사비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창동역 주위에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현재 6년이 흘른 이에 현재 공사비가 800만 원, 6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4,5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125% 오르고 건축비는 60%. 우리가 건축비 오르는 걱정 이것만 보는데 이 밝은 면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보면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공사비 오르는 걱정도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 주진이 여기 설명할 때 그분들 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현실이 있냐, 좀 더 올려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해 왔거든요.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이보다는 이것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46% 돼 있잖아요. 딴 아파트들은 얼마입니까? 보통 10%, 20%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획 단계니까 나중에 실제 입주할 때는 한 9년, 6년 되면 좀 변하겠죠. 그렇지만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요것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죠. 수치는 변하겠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이거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까지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위험한 것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좀 먹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이제 우리가 톤을 좀 낮춰가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제가 공부를 했네요. 자, 우리 창동 19단지가 여기 있고요. 창동 주위에 역세권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인데 9개 단지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동시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9개 단지가 한 10,000세대도 넘는데 이 제가 동시에 재건축이 돼가 이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매 단계마다 인허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비계 수립도 필요하고 사업 인허가도 필요하고 관리 처분도 필요하겠죠. 그때마다 공무원들도 이 서류가 다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이쪽에서도 경쟁이 심하겠죠. 우리가 작년에 분당에서 거기 일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수립할 때 서로 선도지구 되려고 난리였잖아요.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단지 중에 9개 단지 중에 서로 먼저 가려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나중되면 이주할 때 되면은 이주선서 은행 가면 줄 서는 표 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잘 해도 그 표에 걸려가 이주된 책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요 한 창동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넓혀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도봉구하고 노원구만 또 넓혀가 한번 볼게요. 도봉구에 현재 이런 저희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소규모 대규모는 우리 같이 한 1,000세대 되는 거 여기는 한 500세대 90개가 있어요. 90개. 우리가 90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경쟁이 돼요. 이게 다 진행되면 도봉교통에서 뭐 재건축과 재개발값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행정력이 딸린다는 거죠. 다 심사하고 그러면. 노원구 한번 볼까요? 노원구는 주로 아파트가 많아가 대규모가 많아요. 59개 있어요. 자, 여기 강북의 동북권에 도봉구, 노원구만 있나요?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이 다 합쳐가 이 지역들이 특히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 건수예요. 지구 지정 정비계획 수립대가 지정되는 구간이요. 최근에 급속도로 이 숫자가 늘었어요. 현재에서는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없어가 공급 절벽이라 그러지만 앞으로 이것들이 되면은 한 10년 뒤에는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자. 이게 지금 65건 작년에인데 평균이 한 20건 정도가 평균이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 평균의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저는 80건, 90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늘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 재건축을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속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밀려가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제일 큰 리스크예요. 오늘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또 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 10대 건설사 수주가 작년에 74% 늘었어요. 요즘 건설사가 많이 어려운데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 앞으로 건설사 주식 사라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돼가지고 되니까 서울 지역에 주택 건설 공사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생각. 그러되면 나중에는 건설사들이 배팅 걸 거예요. 우리가 모셔와야 돼요. 시공사 선택이 아니라 시공사 유치 작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것들이 아까 말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아까 그렇게 많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인허가 단계, 사업 인허가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이주 철거 단계 특히 국가에서 이게 물량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못 넘어요. 그래서 그리고 건설사들도 앞으로는 건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맛에 좋고 좋은 데만 들어가요. 선별적 수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구조가 가장 큰 우리 사업의 리스크예요. 어려운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도를 내요. 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동역색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과 이게 동시에 하면서 추진위 설립가 빠르게 조합 설립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딴 게 없어요. 속도해가지고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왜? 우리 도봉구에서 아까 비교하면 우리 도봉구 19단지만큼 입지 좋고 규모 좋고 여러 가지 사업성 좋은 데가 있나요? 그러면 도봉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일기 신도시 분당의 선도지구 선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하나의 도봉구 전체 앞으로 재개발 90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치고 나갈 선도지구, 선도 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선정해서 가장 유리한 단지가 이 창동 도봉구에서 어디겠어요? 이 객관적으로요, 저는. 그러면 단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합해가지고 속도만 내려주면 구나 서울시에서 밀어준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동북권에 그리고 또 이 도봉구에 뭔가 하나 선도지구가 되는 것을 사례를 보여줘야 많은 단지가 따라 할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 설립하고 빨리 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추진위 설립되는 거, 설립되면은 아까 추진위 설립 방식에 동시에 되는 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선관위 모집에 대한 공고가 났죠. 선관위 뭘 합니까? 위원장님, 감사 각각 한 명을 뽑고, 아까 여러분 종이 제가 들었죠? 요겁니다. 요거 토지정의 소유자의 10분의 1을 해서 요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추진위 위원회. 요게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163인데 100명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토지를 팔거나 이렇게 나갈 수 유동이 있으니까 1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선은 추진위 위원회가 뭘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지. 자, 추진위원회 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가 요런 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과 감사를 뽑는 요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 120명을 구성해 가지고 이 하나의 말하면은 우리 19단지 재건축 위에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이 구성되면은 운영에 대한 규정집 요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요 규정이 되고 요렇게 된다. 요렇게 아까 요런 추진위 아까 그 규정집 요런 것들을 심사하는 게 추진위원회예요. 아까 120명 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회에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시 의회의 시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추진이 아까 말 요런 그것도 되고 요것이 되면은 구성이 되면은 아까 120명 아까 뽑아지죠. 그럼 구청에다가 이거를 허락해 달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연번이 발까? 연번은 연속적인 120명의 번호가 들게죠. 요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아까 추진이 설립에 대한 50% 동의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동의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그다음에 요런 것들 추진이 구성되어 50%가 되면은 또 요거 아까 50%그 동의서 구해지면은 추진이 설립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추진이가 되는 거죠. 추진이는 그러면 뭘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사업 계획 시행. 지금의 아까 앞에서 제가 발표한 것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추정 분담금도 더 이제 세밀하게 짜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는 뭡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이겠죠. 그러면 조합장 선거를 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모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들이 직접 선거 투표로 조합장을 여러분들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때 추진위 위원장은 그 과정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가도기적인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이때가 중요합니다. 직접 하는 거. 그리고 정관도 이 정관은 모든 우리 조합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이것들이 다 되면은 또 70%의 아까 조합 설립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간주제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50% 구했으면 안 내신 분 20%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또 빨리 가겠죠.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받으면 이런 부분 되겠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업체나 설계업체의 선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아니에요. 시공사는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추진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을 감시하고 실제 하는 것들을 추진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런 종이에 사인하십시오.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고 하는 뭐 물론 전문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재건축은 내 힘으로 내가 직접 한번 참여해 보겠다. 그런 분 또 내가 여러분들 앞에 봉사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분들 꼭 서명하시고 활동해 주십시오. 120명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네요. 160명이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 예산 요구를 심사하고 주민총회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 총회를 하고 총회에서 의결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다. 한번 감시하면서 실행하면서 대표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것이 추진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 신청서고요. 요거 공용폰으로 우리 요거 공용폰 아까 했죠? 여러분 다 입력 요걸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오늘 안 가신 분들도 신청서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소유자분들께서는 추진위원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동의서 빨리 좀 내주시면 빨리 갑니다. 그럼 우리 추진위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사무 공간이 없어. 이게 아까 말한 일이 지금 3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상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루는 직장 나고 하루는 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충분한 사무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일도 이제 추진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사무국장 쪽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일과 추진위원장님, 감사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4시간 여기서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무실 와가지고 여기 상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근 체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본격적으로 사업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한 전자투표대 얘기했잖아요. 도입하면 굉장히 빠르게 동의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